자, 우리 제목은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의 형성입니다. 자, 여기서 사림이라는 말은 사자가 선비 사자입니다. 선비. 이 선비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붕당을 만들어요. 붕당. 붕자는 벗붕자, 친구. 그 다음에 당자는 무리, 친구 무리라는 거죠.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는 마음이 잘 맞죠? 마음이 안 맞는 친구와는 잘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림들 중에서도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끼리 서로 뭉쳐서 뭐를 만들었다? 당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페이지를 조금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 봤던 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고려 말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을 유지한 채, 고려를 유지한 채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려를 깨부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서로 의견이 갈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급진파와 온건파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급진파들이 승리했고 급진파들의 주도로 나라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면 온건파들은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온건파들은 당연히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했겠죠. 그래서 다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나 살던 곳으로 가서 있을래 하면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온건파이들은 똑똑해요? 아니면 무식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지방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성리학적으로 똑똑하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 제자들을 키우겠죠. 맞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옛날 이야기 하겠죠. 옛날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다. 우리 성리학자들은, 그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 한양에 정치하고 있는 쟤들이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커갑니다. 제자들을 막 키워나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사림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온건파가 사림을 이루고 있을 때, 자, 중앙에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급진파들이 조선을 만들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많았었죠. 맞죠? 특히 우리 킬방원 때 봐보세요. 막 다 죽이고 뭐 난리 났잖아. 그때 또 지방에서는 이야기했겠지. 쯧쯧쯧 하면서. 맞죠? 그리고 나서 세종이 나타났어요. 좀 하네. 맞지? 그리고 또 어련히 또 세조가 등장하고 자기 조카를 죽이고, 그러니까 또 쯧쯧쯧 했겠죠. 맞죠? 그죠?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지방에서는 중앙을 비판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끼리, 유교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우리 삼촌이 조카를 죽여버리면 유교적으로 옳아요? 옳지 않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급진파들 중에서도요, 세조가 이러한 행동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때 분명히 지금이 기회다. 성리학이고 유교고 나발이고 세조 옆에 딱 달라붙어서 권력을 누릴 거야 했던 사람이 있겠죠. 실패하면,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하면서 했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구. 자, 세조를 도와서 공을 세운 애들을 훈구라고 한다. 훈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요. 대를 이어서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도 이루는 등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대요. 이때 지방에서 이제 살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살인들이, 야, 이젠 안 되겠다. 야, 나의 제자들 다 모여봐. 너희도 공부 열심히 했지? 내가 지금까지는 조선에 일체 협력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가 이제 어디로 가라? 중앙으로 가라. 그리고 이 썩어 빠진 정치를 바꿔라 했겠죠. 그래서
살인들이 이제 어디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무슨 시험을 쳤겠어? 과거 시험을 쳤겠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지? 자, 특히 여기 보이는 성종 보이죠? 성종. 성종. 성종은 그 우리가 연표로 이야기하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이죠. 세예성 맞지? 이때 훈구가 등장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구의 세력들은 더 커졌겠죠. 부정부패도 심해졌고. 그래서 성종이 생각하기에 이제 얘들을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등용시켰다? 살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시켰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살인의 이름이 우리 쫑직이죠. 맞죠? 김쫑직. 김쫑직. 쫑직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살인들을 어디에다가 앉혔대요? 3사에다가 앉힙니다. 왜? 3사는 국가의 인물들을 감찰할 수 있는 사헌부, 그리고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사관원, 그리고 왕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홍문관, 자기 측근들을 다 누구로 꾸리겠다? 사림으로 꾸려서 훈구들을 견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리학의 왕도 정치, 왕한테 도덕적인 정치를 이야기하고요. 공론. 공론이 이것이 다 누구의 뜻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는 거죠. 만약에 내 이야기를 거부했다 그러면 너는 누구를 어긴 거다? 백성을 어긴 거다. 그러면 조선 왕조의 건국이념인 무슨 주의? 민본주의를 어긴 거다.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됐나요? 네. 자꾸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니까 당연히 누구와 누구와의 감정은 안 좋아지겠어. 훈구와 살인 간의 대립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얘들 둘이가 꽝 붙겠죠. 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성종 시기 때는 살인을 불러들여 서로가 견제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성종은 그래도 훌륭했던 왕이었거든. 다음이 우리가 들어봤던 연산군이죠. 시대의 폭군입니다. 그죠? 맞죠? 이 연산군이 등장합니다. 자, 사화의 발생이에요. 자, 사화라는 말은 살인들이 뭐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지? 자, 성종에 의해서 이어서 등장한 연산군. 연산군은 정말로 폭군이죠. 연산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거 있어요? 엄마를 죽이진 않았어요. 엄마가 친엄마를 죽인 게 아니고. 누구 젓가락 담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연산군의 이야기를 하자면 나중에 우리 저기서 시간 날 때 나중에 한번 학교 알겠지? 시험 끝나고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연산군이 즉위한, 원래 재밌는 건 뒤에 해야 돼.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더 심해졌대. 맞죠? 이 연산군이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이제 3사에서 이제 누구까지도 뭐라 그래요? 왕한테도 뭐라 하는 거죠. 3사가 이제 훈구한테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도 뭐라 하는 거야. 그럼 연산군의 입장에서 3사가 좋아 싫어? 연산군은 지금 술 마시고 말 타고 사냥하고 있잖아. 하고 싶은데 3사들이 뭐라 해요? 안 됩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다. 급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랑 뭐 하셔야지? 토크 하셔야지. 맞지? 저희랑 토크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어디 자꾸 가십니까? 사냥하러 간대요. 맞지? 연산군 입장에 너무 거슬리죠? 이때 훈구들이 부채질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살인과 연산군의 사이를. 그 대표적으로 누구를 끄집어오냐면 바로 여기에 쫑직입니다. 원래 왕이 죽으면 그 왕에 관련된 기록들을 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보관하죠. 그리고 왕들은 그걸 기록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쫑직이가 과거에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대요. 조라는 게 죽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죠. 누구한테 의사했냐면 의제라는 사람한테. 이 의제가 중국 사람인데 얘가 왕이었어, 의제가. 그런데 자기보다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깁니다. 자기는 죽어요. 이거 누구한테 빗댄 걸까요? 세조한테 빗댄 거죠. 그래서 왜 쫑직이가 우리 할배를 욕하냐. 그래서 쫑직이를 잡아라 해가 쫑직이 죽었대요.
그러면은 무덤에서 꺼내서 뼈를 부셔라 한 거죠, 맞지? 그리고 우리가 부간참시라고 하죠. 그리고 쫑직이 친한 애들 다 누구냐? 살인들이죠. 다 처벌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 그거를 무슨 사화?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 뒤이어서 나타난 건 갑자사화인데 연산군의 엄마와 관련됐습니다. 알겠지? 연산군의 엄마가 과거에 훈구하고 살인이 짝짝꿍 해가지고 엄마를 죽였거든. 엄마 사약을 먹였어요. 근데 이걸 비밀로 붙이다가 나중에 연산군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갑자사화 때는 살인들도 죽지만 누구랑 짝짝꿍 했다고? 훈구들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훈구가 이거 연산군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연산군을 어떻게 하자? 쫓아내자. 누구를 왕으로 세우자? 중종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훈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무슨 반정? 중종 반정. 반정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맞지? 혁명과 같은 겁니다. 알겠지? 올바른 것으로 되돌렸다라는 겁니다. 중종 반정. 반정을 일으킨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겠죠. 당연히 맞죠?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이때 얘들의 권력이 자꾸 높아지니까 중종이 또 이제 훈구가 좀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구를 견제하고자 또 누구를 또 데리고 와요? 사림을 또 데려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림의 이름이 조광조. 거꾸로 하면 똑바로 부르면 조광조. 조광조. 이 조광조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바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진남이에요. 직진남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직진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듯이 약간 그 세븐틴이나 BTS 닮았대요. 광조가. 그래서 진짜 광조가 지나가면 온 도성이 광조한테 이렇게 있었대요. 또 그때는 잘생겼겠지. 아무튼 키도 엄청 컸대요. 180 몇인가 봐. 자, 아무튼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 중종의 지원을 받아서 왕도 정치 실현을 하고자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 무슨 과? 혈량과. 혈량과는 과거 시험만으로는 똑똑한 사람을 100% 뽑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은 시험으로 선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공무원 시켜 주십시오 한 거죠. 즉 시험 치지 말고 추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 다른 말로 천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천거제. 이거는 어때요? 그러면 조광조는 누구를 많이 데리고 왔겠어요? 살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겠죠. 두 번째는 소격서입니다. 소격서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들인데 뭔가 흉년이 들거나 그럴 때 막 하늘에 제사 지냈대. 근데 이런 것들이 유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미신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없애자고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무슨 약을 보급한다? 향약. 향자가 이제 지방을 의미하는 거고요. 약자가 지방에서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자, 이 지방에서의 약속을 만들게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 규리가 만약에 지방 살림이라고 칩시다. 진짜 진짜 명망 높은 살림. 제자들을 막 키우고 있겠죠. 자, 쌤이 만약에 중앙에서 규린의 마을로 부임한 사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그 마을에 부임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통상 규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사하죠. 어이구 선배님. 중앙에서 온 이모식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우리 관직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특히 최명이라는 친구는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랑 친하기도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한번 잘해 보시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마을의 약속, 이 향약을 보급했다는데 이 약속은 마을에서의 규약입니다. 이걸 어기면 성리학을 위반한 것과 같아. 그러면은 사실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덕을 어겼다는 거는 좀 치탄받을 만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을 누가 정할 수 있게 해줬냐면 바로 규리가 정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사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방에서 누구의 권한이 있어요? 살인들의 권한이 더 세지겠죠. 이게 향약입니다. 알겠지? 자, 이러한 개혁을 비롯해서 훈구와 관련된, 자,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세 번째, 이 훈구 세력을 참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이 네 번째입니다. 위훈 삭제. 뭐냐면 훈구들은 세조도 왕으로 만들어졌고 중종도 왕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과거부터 엄청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혜택들을 다 뺏어라고 한 겁니다. 훈구 열받겠죠? 그래서 중종을 찾아갑니다. 그죠? 중종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당신 왕 만들어줬는데 자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중종은 누구를 불러요? 광조를 부르죠. 광조야, 적당히 하자. 그러니까 광조는 무슨 남? 직진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이 안 되겠다 싶죠.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를 버리죠. 이때 이제 훈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명분이 없어요. 조광조가 뭐 흠이 없거든. 그래서 어떤 명분을 가져옵니까? 나뭇잎을 한 개 따오죠. 이 나뭇잎에 뭐라 적혀있는지 읽어봐. 조광조가 왕이 된대. 너 반역 일으켰니? 하늘에서도 네가 반역 일으킨다는데. 그래서 잡아 죽입니다. 그게 무슨 사화?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기묘하죠, 맞지? 그 다음에 명종 때도 살인들이 많이 다치는데 이때는 당시 왕의 와이프죠, 맞지? 왕후죠, 왕비. 왕비는 보통 누구 가문에서 갖다 줬을까? 누구 가문에서 시집 보냈을까요? 훈구들. 훈구들 세상이니까. 근데 이 훈구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외척끼리 다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외척이 곧 훈구고요. 이 다른 말로 또 무슨 신이라고 합니까? 척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척신. 다 같은 말이에요. 외척, 훈구, 척신. 아마 쌤이 나누어진 학습지에 대한 척신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다툼에 휘말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도 무슨 사화? 을사사화. 종합하자면 연산군 때 2번, 중종 때 1번, 명종 때 1번, 총 4차례의 사화가 발생한 겁니다. 살인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앙에서 죽어나가도 지방에서 또 올라옵니다. 왜 살인은 자꾸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계속 살인들을 생산하거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을의 약속을 누가 만들어요? 살인이 만들기 때문에 지방, 향촌에서 살인들이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승리자는 누구였다? 사림인 겁니다. 그래서 사림이 언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냐면 무슨 왕 때? 선조 때 정치적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훈구와 사림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고 사림이 주도하고 있고 훈구는 일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우리 우리 서원 이야기 한 개만 할게요. 서원. 자, 우리 잠깐만 요 위에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에 잘생겼어요? 거의 BTS입니다. 알겠지? BTS예요. 자, 보시면 조선판 BTS. 자, 혈량과를 실시해서 덕행 있는 사람을 뭐 하세요? 천거하세요. 천거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추천. 그 다음에 왕한테 이야기하죠. 왕도 정치. 우리 도덕적으로 정치하십시다.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쌤 서원 이야기했죠. 자, 최초의 서원은 누가 만들었냐면 중종 때 풍기 지역의 사또였던 무슨 붕? 주세붕이 만든 게 무슨 서원? 대군동 서원. 이 서원은요, 교육하는 기능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서원마다 각각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군동 서원은 누구를 모셨냐면 안향을 모셨어요. 이 안향이라는 사람을 왜 모셨냐? 최초의 서원이잖아. 그러면 안향은 뭐 했던 사람일까요? 살인들은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 걔들이 만든 학교가 최초의 서원이 대군동 서원. 여기서 모시는 사람이 이 사람. 얘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고 들어온 사람. 고려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안향입니다. 안향.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명종이 내가 직접 간판을 하나 써줄게. 간판 이름을 뭐라고 쓴 거야? 소수서원이라고 간판을 써서 준 거죠. 간판을. 누가 준 거라고요? 왕이 준 거죠. 그래서 왕이 간판을 써줬다라고 해서 무슨 서원이라고도 하냐면 사액서원이라고도 합니다. 하사한다. 뭐를? 액자를. 현판. 소수서원이라고 적혀있는 현판을. 그러면 백운동서원 이꼴 소수서원 이꼴 사액서원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소수서원은 몇 개? 한 개겠지만 한 개죠. 사액서원은 몇 개?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 서원은요, 학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지만 중요한 게 뭐를 형성하는 장소였대? 그 지방의 여론을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사림들이 중앙 정치에 진출하면 지역에 대한 여론을 모읍니다. 그 여론이 사실 백성의 주장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누구의 의견들입니까? 다 살인들의 의견들인 거죠. 이 살인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 자체가 무슨 형성에 영향을 준다? 붕당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됐죠? 자, 소수서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주. 꼭 사람 이름 같다, 그죠? 좀 옛날 이름인가? 우리 학교에 영주라는 애 없나? 없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요거 조광조 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지? 요것도 읽어보시고 위엔 아까 훈구 이야기도 여기 적혀 있죠, 그죠? 다 쌤이 설명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는 훈구가 많다, 사림이 많다. 사림이 많다. 오케이? 자, 이 사림들이 서로 조금 갈라지게 되는데 붕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붕당이 만들어진 배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척, 정치, 청산. 이 외척이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훈구, 척신. 요 애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이조전랑 임명 문제. 자, 이조전랑이 뭐냐? 김효원과 심의겸이 나오는데 이 둘 다 살인입니다. 알겠지? 근데 김효원은 좀 나이가 어린 애들입니다. 알겠죠? 심의겸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심의겸은 옛날부터 훈구들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알겠지? 사화에서도 다 견디면서. 반면에 김효원은 이제 막 온 팔팔한 애입니다. 알겠죠? 김효원은 서원에서 공부하면서 왔겠죠? 서원에서 훈구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배워왔겠죠? 심의겸도 나쁜 놈이라고 배워왔는데 지내다 보니 좋은 면도 보이죠. 이 둘과의 이야기입니다. 자, 김효원이 과거에서 몇 등으로 합격했대요? 1등으로 합격했대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갈 만하다? 이조전랑 자리에 갈 만하다. 이조전랑 자리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3, 4를 추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반대했대요? 심의겸이 반대했다야지. 맞지? 쟤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오케이? 그 이후에 심충겸, 심의겸의 동생인데 얘가 또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추천한 거야? 이조전랑에 추천됐는데 누가 반대한 거? 김효원이 반대한 거야. 그러면서 얘들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 그러면서 붕당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효원의 집은 어디에 있었대? 동쪽에. 그래서 무슨 인? 동인. 의겸의 집은 어디에 있었대? 그래서 무슨 인? 서인. 근데 쌤이 서인들은 나이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기성살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말 들어봤잖아. 들어봤나? 기성세대라는 말. 기성세대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지? 쌤은 기성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잖아. 맞다 해라 그냥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맞지? 이 사람들은 외척과 친할까 안 친할까요? 친하죠. 그래서 외척, 척신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했대요.
얘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출신들이고요. 율곡 이유와 같은 사람들을 좋아했대. 반면에 동인들은 나이가 어린 선생님과 같은 신진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척과 척신, 훈구들을 정치에 참여하는 게 싫다고 보는 거죠. 주로 영남 지역, 호남 지역의 출신들이었고 태계 이황을 모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리학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톱은 이유와 이황이잖아.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거 읽어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며 외척 정치의 청산 방향과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그러면서 붕당이 형성되었대. 이때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고 처음에는 각 붕당의 공론을 바탕으로 각 붕당의 공론이니까 자기 지역 출신의 서원에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을 다 모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서로 붕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유교 정치를 펼쳤으나 점점 권력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붕당의 대립은 어떻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로의 존재를 막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하고 규리하고 서로 다른 붕당이라면 내 의견이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이겼지? 다음에는 너희가 좀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너희는 다 어떻게 해주라? 너희는 다 죽어주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우리 요 이조전랑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삼사를 비롯한 하급 관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알겠지? 됐죠? 자.